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탐나는 셀럽, 탐나는 인플루언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 탐나는 게스트는요. 풍수 건축가이자 네. 역술가이십니다. 박성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준 선생님은 또 우리가 알기로는 풍수 전문가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풍수에 대한 팁을 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풍수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제가 조금 뭐 성공하신 분들이나 잘된 집을 가보면 공통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버리고 비우고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질서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거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풍수의 시작은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체감과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죠? 뭐 이렇게 널려 있죠? 말하면 뭐예요? 지금 현관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 메모리 돼 있는 이거 큐시트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어지르고 늘어놓고 이렇게 눈에 싹 보이지 않으면 제가 찾지를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집이 그래요. 네. 그게 많은 집들이 그런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매진님은 약간 내부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공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공간이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선순환이나 악순환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이건 악순환이네요. 어쨌든 집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딱 비우고. 해놔요. 비우고. 그게 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현관은 가장 밝고 깨끗하고 신지 않는 신발이나 골프채나 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작동선이가 없게 정리가 되는 게 굉장히 그래요? 중요해요. 골프채는 어디다 둬요? 어디 저 창고 같은 데 둬야지. 뭐. 네, 창고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네. 두는 게 좋고요. 우산 꽂이에서 우산이 막 들어오는 있는 거죠. 입구에다가는 그런 걸 보관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산 꽂이를 어디 치워야 되겠네. 자전거 이런 것도 치워야 되겠네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외부의 좋은 기운이 이제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밝고 깨끗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때도 전체적인 예산에 맞게 하셔야 되겠지만 현관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그러면 그 덧문이 있잖아요. 네. 현관에서 마루로 들어올 때 덧문. 네, 중문이라고 중문. 네네. 예. 중문을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긴 한데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맞은편에 창이 보여서 현관과 창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공간이라면 중문을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예전에 이제 부잣집 주택을 보더라도 정문에서 굽이굽이 들어가서 현관이 보이지 정문을 열었을 때 바로 현관이 마주 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충을 맞는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중문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이제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계, 질서, 위계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질서를 잘 잡아갈 수 있게끔 가구나 소품을 배치하고 너무 과하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질서를 잡아가는 인테리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집, 아파트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네. 사는 곳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 네. 예. 어떤 곳인지. 보통 이제 그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터와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주적으로 조금 풀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물의 기운이 부족하게 태어났다고 하면 수의 기운이 강한 압구정이나 청담동이나 뭐 잠실이나 뭐 이런 쪽이 좋다고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화의 기운이 이매진 선생님처럼 이제 화의 기운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주변에 산이나 언덕이 있다거나 이런 쪽이 이제 화기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떡하지? 그 개천 있는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누나 개포동은 어떻지? 응, 개포동. 개포동은 위치에 따라서 물도 있긴 하지만 그쪽에 수서도 있고 이제 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약간의 화기가 있는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위치에 따라서요. 그 그리고 양재천 바로 앞인데. 양재천 바로 앞이요. 그렇다고 지금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없잖아. 이미 다 정하신 건가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 이제 호수도 다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정해져 있죠. 네. 네.
왜요? 비밀 접수 아니에요? 그것도 야, 중요해요? 이런 거 도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관약식물 네, 같은 네. 걸로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동호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파트 풍수는 어떤 동이냐 라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보실 때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인테리어를 보시기보다는 그 발코니나 각 창으로 바깥을 보세요. 네. 바깥을 보신 다음에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네. 그럼 되게 흉한 거거든요. 네. 현대 풍수에서는 도로를 물로 보고 건물을 산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가 우리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은 충을 맞아서 재물이나 건강이 깨질 수 있는 암시가 있다. 그 옆에 도로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것도 안 좋은 지나가는 거예요? 상관없는데요. 그 도로가 지나가더라도 우리 집을 향해서 와 있으면? 향해서 이게 만약에 집이 있으면 이렇게 집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돌아갈 때 이게 들어오는 쪽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빨리 가서 침실이나 봐야 되겠네. 침실 쪽에는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체크하시면 되고 럭키 컬러는 이제 빨강이나 노란 계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쪽에 노란 벽지나 노란 소품을 놓으면 이제 재물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이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노란색이 또 잘 맞으시니까 네. 노란색은 더 맞다고 볼 수 있고 빨강이 저한테 행운의 색깔이라고요? 빨강과 노랑이 행운의 색깔이니까 뭐 옷이나 이런 것도 빨강이나 노랑 오늘 이 계열 좋아요. 빨강, 노랑 아닌 옷들은 그냥 죄 없애버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도로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창을 봤을 때 주변의 건물이나 아파트의 모서리가 우리 집을 향해서 바로 보이는 것은 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충을 맞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밖을 봤을 때 지하 주차장의 개구부가 바로 보여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풍수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라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집 얘기할 때 네. 아주 이제 고급 아파트들 보면 네. 한강 뷰에 네. 또 이렇게 산 보이고 네. 뭐 이런 데를 굉장히 선호하고 실제로 그런 데가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고층으로들 올라가서 살잖아요. 네. 그런 건 풍수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도 네. 좋은 건가?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물이라는 것은 정리하고 반성하고 이제 성찰하는 기운 또 기운이기 때문에 사실 강이나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은 사실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강의 폭만큼 뒤로 밀린 자리 이후에 있는 입지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제 그 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시긴 네. 하지만 땅의 기운인 지기를 미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것이 한 8층, 9층, 10층 정도까지를 보기 때문에 그 아래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대 높이를 한 20m 정도로 보고 그 안쪽에 있는 아파트의 층이 땅의 어떤 지기를 미칠 수 있는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7, 8층 이상 하여튼 고층보다는 땅의 기운이 아래가- 떨어진다는 네, 거. 조금 아래쪽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나 몇 층이에요? 4층 4층 괜찮네. 나 13층인데. 땅의 기운이 필요하구만. 네, 어느 분은 내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기를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네, 땅의 지기를. 지기를 어.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 근데 13층 정도도 그렇게 네. 높은 건 아니에요. 어. 20층이 된다거나 25층이 된다거나 네. 이러면 어지럼증을 느낀다거나 또는 그럴 수 임산부들이 임신을 원하는 분들이 임신이 잘 안 된다거나 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층보다는 조금 낮은 층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긴 그런 거 보면요. 진짜 부자들은 이런 높은 아파트에 안 사는 것 같아요. 주택? 다 이렇게 넓은 주택에서 살잖아요. 네. 그것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땅의 기운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을 선택하실 때는 주택의 마당에 이렇게 돌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좀 좋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회색의 돌이 있는 그런 마당이 있는 쪽은 주택은 고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것도 그럼 그런 앞으로 한강이 보이는 것보다는, 아니, 강이 네.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그 공원이나 네. 멀찍이 산이 보이는 풍수적으로는 그런 데가 더 그런 좋다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물의 기운이 좀 부족하다거나 사주적으로 그럴 때는 물과 좀 가까이 있는 동네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이 많은 건 아닌데 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재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다는 것은 아예 없는 이재용님보다 하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 전 재물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물이 재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이재용님은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뭘 이재용님 다 태워 입장에서는 먹어. 금의 기운이 재물이에요. 금의 기운. 근데 이 사주는 금이 없는데 금이 없다고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자신이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그건 돈으로만 아니겠다.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금은 사야 되겠다. 앞으로는 금을 사야 되겠네. 사서 가까이에 또.
아니 그리고 걸쳐 자꾸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족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도 네. 어떤 그런 기운을 다 갖춘 집에 살 수 있는 재력이 안 되면 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살림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집에다가 그런 소품을 두면 좋은 거 네. 이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입지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가구나 소품의 배치만으로 생기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제 풍수 인테리어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관엽식물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잎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잎에 둥근 잎. 사람의 키보다 크지 않는 관엽식물은 아까 뭔가 충이 들어오거나 주변 건물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 안 좋을 때 그쪽에 놓는 완화시켜줘요? 것도 보완은 되는 네.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현관에 이제 풍경을 거는 것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풍경이라는 것은 맑은 소리로 탁한 기운을 깨쳐서 좋은 기운을 만드니까 풍경화를 거는 건 줄 알았어. 풍경화가 아니고 그 풍경. 네. 그 절에 가면 네, 이렇게 네, 탕랑 소리가. 네, 소리가 나는 거. 그거 청하고 좋죠. 소리. 풍경.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공간에 생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채도가 좀 높다거나 또는 이제 과일 그림은 특히 이제 회장님들 집무실이나 집에 가면 과일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일은 이제 풍요로움이나 재물, 어떤 결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풍경화도 이제 안정적인 어떤 심신의 평화를 주니까 그런 그림을 두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림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두실 때는 벽의 크기를 고려해서 너무 크지 않게 예. 그리고 너무 작아서 옹졸하지 않게 예. 벽에 맞춰서 좀 적당한 사이즈로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호당 얼마다 이런 거 말고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림이 네. 좋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워스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이 돼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가운 재질의 물건을 두는 건 좋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철제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장식품들이 너무 많은 것은 음기가 쌓이기 위해서 탁한 기운이 모이기 위해서 냉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오. 특히 침대 머리맡 쪽에 네. 차가운 수석이나 네. 유리 장신구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무거운 기운도 있고 불안정한 기운을 주기 때문에 그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맡에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이 머리맡에 그림 걸어두거나 네. 뭐 있으면 좀 위험하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떨어질까봐. 좀 불안하잖아. 이게. 그렇죠. 이제 불안한 기운을 주는 것도 풍수에 좋지 않은데 네. 그것은 자기가 이제 피사체가 돼서 사진을 찍을 때의 모습인 거지. 자기가 침대에 있거나 소파에 앉았을 때 보이는 위치에 네. 그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 위치는 이렇게 대각선이 좋습니까? 침대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대각선 안쪽에 보이는 두 개의 면이 생기잖아요. 네. 그 두 개의 면 중에 한 면으로 머리맡을 두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열고 들어가시면 요쪽에 네, 요쪽이거나 뭐 저쪽이거나 해서 대각선 안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나 이쪽이나. 네. 아.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이쪽 면이나 이쪽 면으로 머리맡을 두시면 되는 거죠. 머리맡을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는데 이 머리맡이 동쪽이나 남쪽이 일단 좋고요. 네. 해가 지고 기운이 쇠하는 이제 서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북쪽. 북쪽은 사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동쪽이나 남쪽이 좀 더 좋다고 얘기하죠. 이게 아까 참 들어오자마자 상대 이 앞쪽에 거울이 있으면 네. 요걸 중문으로 좀 막아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거울이 있다거나 뭐 창이 있으면 네. 방에 들어갔을 때 네. 방에 이렇게 거울이 크게 걸려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주 보이는 거 열자마자 딱 거울. 열자마자 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울은 이제 홍콩 풍수에서는 상업 건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흥하는 뭔가 기운을 만든다고 보지만 집에서는 큰 거울은 욕실이나 네. 드레스룸 위에는 두지 않는 게 좋고 특히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것은 이제 흉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 어느 집에 갔는데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얼굴을 본다고 양쪽에 거울을 세워놓으신 벽에다 세워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침대에 누워서 내 얼굴을 뭐하러 봐. 그 모텔인가? 모텔 가면 산만하게 되는 거죠. 그 집을 모텔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아, 그 모텔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끝까지 하네 그냥. 또 철제 뭐 이런 유리장식 안 유리장식품 좋고. 그다음에 안 그래가지고 좋은 게 이제
기괴한 그림은 안 좋죠. 아, 기괴한 그림. 뭐 뭉크의 절규처럼 아. 너무 기하학적이거나 너무 이제 괴상한 모양, 뭐 뒤틀린 모양 이런 것들은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가구를 놓는 데 있어서도 공간의 생기라는 것은 현관으로부터 들어와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방문을 열었을 때 뒤에 장이 있어서 문이 다 안 열린다거나 복도로 지나갈 때 너무 과한 가구가 크게 있어서 막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기가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공간 배치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문이 이렇게 탁탁 열리는 게 좋군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뭐가 튀어나오거나 근데 이런 이게 게 아니라. 짐은 많고 집은 좁고 하니까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아, 이게 다 안 열려 우리도. 지금 어디 안 열려요? 예, 이렇게 요만큼씩 정도씩 안 열려. 안 돼, 안 돼. 네. 그거를 어떻게 이거 위치를 치워야 바꾸든지. 되겠네. 응. 그래서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방 하나를 아예 그냥 드레스룸으로 두고 네. 그 안에 이제 창고 역할도 할 수 있게끔 다 몰아 넣어 놓으면 다른 공간이 좀 비워지면서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쪽으로 만들어 몰아라. 네. 놓고. 예. 그러면 그 부부의 그 애정에 이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네. 예? 부부의 금슬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집을 꾸며라 이런 뭐 무드 조명 이런 겁니까? 네. 그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남편의 기를 살리는 인테리어에는 이 욕실은 이제 음습하고 습기가 많고 약간 찬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욕실에 작은 꽃이나 꽃 그림을 두는 것도 이제 양기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예, 부부 어떤 소통하는데 좀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침실의 남쪽에 빨강이나 핑크 계열의 쿠션이나 소품 같은 걸 두는 것도 애정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를 너무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소재를 많이 활용한다거나 따뜻한 홈이 될 수 있도록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방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책상의 위치라든지. 네. 네. 아이들 방은 이제 선택을 할 때 위치는 동쪽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책상은 동쪽. 책 방의 위치가 이제 동쪽이 좋은데요. 아이 집에서 방은, 동쪽에 있는. 동쪽이. 그러니까 네. 동쪽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동국마마라고 그래서 네. 왕세자가 이제 동쪽에 있는 방을 선택했는데 동쪽은 의욕, 학습, 성장의 의미가 있고요. 해가 뜨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가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이의 방을 남서쪽으로 두는 건 좋지 않은데요. 남서쪽은 오후에 햇살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뛰쳐나가고 싶은 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부에 몰입이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부부의 침실도 남서쪽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뛰쳐나가고 싶은 거죠. 네, 그 바람 나는 거. 와이프가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나가고 싶고 자꾸 움직이고 싶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햇볕이나 어떤 방향도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대본 많이 보고 이렇게 뭘 좀 이렇게 몰두해서 해야 되고 책도 좀 봐야 되고 이러면 저도 동쪽에다 방을 하면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쪽이나 약간 남쪽, 동쪽이나 남쪽이 좀 잘 맞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책상도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이의 뒤통수가 보이게끔 배치하기보다는 아이가 책상에 앉았을 때 방에서 누가 들어오는 것을 좀 잘 살필 수 있게끔 대각선 안쪽에 마치 CEO처럼, 또는 그게 안 된다면 방문이 있는 그 라인에 책상을 둬서 바로 이렇게 방문이 보이게끔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놈들이 딴짓을 하는데 이 컴퓨터나 이런 게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아이 믿어. 근데 그렇게 이게 배치하시면 아들 아빠라 다르네. 감시하기 좋은 배치인 거죠. 예. 아이가 공부에 이제 몰두하고 집중하는 배치. 그래 아이를 위한 방인데. 아이 녀석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믿으라니까. 딴 걸 보고 있어, 엉뚱한 걸. 믿으라고. 예. 네, 아이가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끔 배치해주는 게 그럼 왜 좋을 것 자기만 편하려고 그래? 애 방인데 애가 편해야지. 아니 나도 뭘 깔았나 봐야지요. 그러지 말어. 또 이사 가는 날 같아요. 이상하시나요?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손 없는 날 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손 없는 날은 사실은 이사 비용이 비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지. 그때는 못 정하고 그 손 없는 날 뭐 밥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밥상을 들여놓는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이사 가실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방향, 그리고 이제 이사 날짜를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손 없는 날은 이제
뭔가 타지를 않기 때문에 좋다 해서 목적을 하시지만 손 없는 날 중에서도 이제 자신에게 맞는 날을 선택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나머지 이사 물건, 가구들이 조금 좋지 않은 날에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날에 뭐 밥솥이라든가 뭐 인감이라든가 뭐 도장이라든가 뭐 중요 서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네. 옮기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향을 많이 따지시는데 이사 가면 안 되는 방향들이 있는데 그 방향은 강을 건너면 방향을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밥솥과 인감과 뭐 중요 서류를 자신의 차에 놓고 강을 이유 없이 한번 건넜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게 있어요? 방향을 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찝찝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게 그럼 강북을 한번 갔다 오라고요? 만약에 강남에서 강남을 이사 가시는데 만약에 동쪽으로 가는데 그날이 뭐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날이라면 강을 건너면 방향을 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건넜다가 오시면서 자신의 중요한 부품을 이동시키는 것도 그럼 잘 됐다. 누나 집이 강남이잖아요. 네. 저희 집이 강북이잖아요. 거기 한번 왔다. 그러면 거기 인감하고 집문서를 가지고 우리 집을 와. 놓고 가. 가? 뭐 알겠어요. 근데 박성준 선생님께서 최근에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다 모여 있나요? 자신의 태생적인 기질과 성향을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 이제 운의 힘이라는 자기 개발서인데요. 예, 가지고 오늘 자주 탐나는 왔습니다. 일상 예, 선물 박스를 지금 박성준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이 안에 그 내용이 있군요. 네, 운의 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분들께 저희가 몇 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직업 때문에 참 여러 사람 인터뷰해보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똑같은 말을 하세요. 성공한 사람도 내가 그때 그거 해서 성공했어 이러고요. 실패한 사람도 내가 그때 그거 해서 실패했어 이래요. 그때 그걸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 같고 그 때를 잘 아는 어떤 통찰이나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도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풍수 건축가 그리고 역술가 박성준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